우리나라 대기업 본사 건물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회장실이나 사장실이 맨 꼭대기나 그 근처에 있죠. 맨 위층이 전망대나 옥상 공원 같은 공용 공간이면 바로 아래층에 회장실이나 사장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고 나름 역사가 있는 기업들만 그런 것도 아니죠. 차고에서 사업을 시작해 규모를 키운 곳들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에선 이런 곳을 코너 오피스라고 합니다. 고층 건물의 코너에 있어 쫙 펼쳐진 시야 덕분에 뷰가 그야말로 일품인 곳을 말하는데요. 미국이나 유럽의 CEO들은 맨 꼭대기를 고집하지는 않지만 가장 좋은 전망은 고집합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창업가들의 마음속에 이런 코너 오피스에 대한 무한한 동경과 열망이 자리 잡고 있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왜 회장실이나 CEO가 있는 공간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맨 꼭대기에 있을까요? 요즘 한창 잘 나가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나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는 이런 곳을 마다하고 직원들과 같은 공간을 쓰는데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이게 뉴스가 될 정도입니다. 높은 사람이 높은 층에 있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기업 측에선 사람들이 많이 오가지 않는 곳을 고르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좀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고 약속한 것도 아닌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들 똑같이 하는 이유가 있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 안에 오랜 시간 축적된 무언가가 그렇게 하게끔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CEO가 빌딩 꼭대기 공간을 차지하는 이런 현상은 생각만큼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비교적 큰 빌딩이 등장한 한참 후에도 이런 일은 없었죠. 1800년대 중반까지 회사나 조직, 대저택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있는 곳은 낮은 층, 그러니까 보통 1층이나 2층의 중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발명품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1853년 미국의 엘리샤 오티스가 만든 고층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엘리베이터인데요. 이 엘리베이터가 생기면서 고위직들의 사무실이 약속이나 한 듯 건물 꼭대기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1931년 미국 뉴욕 맨해튼에 들어선 102층짜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67개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서 저 높은 곳에 대한 열망이 가속화됐다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높다란 사무실은 모두가 선망하는 곳이 됩니다. 이런 열망은 지금도 여전하죠. 알다시피 한강변 아파트를 비롯해 전망이 좋은 곳은 보통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고 호텔에서 가장 비싼 스위트룸 역시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전망이 좋은 카페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죠. 2006년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면 사람들은 맨 꼭대기층인 펜트하우스를 사기 위해 50%나 더 많은 돈을 낼 수 있다는 조사도 있었는데요. 모든 것이 똑같고 층만 다른데 50%나 더 많은 돈을 내겠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전망 좋은 높은 곳을 선호하다 못해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는 걸까요? 우리가 가진 성향에는 과거 어느 때에 이걸 가져야만 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행동하게 하는 걸까요? 인간은 왜 이렇게 높이를 사랑할까요? 사실 가장 높은 곳에 가치를 부여하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를 비롯한 초기 문명에서부터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예를 들어 수메르 문명의 지구라트는 계단식으로 된 당시로서는 엄청난 건축물이었습니다. 수만 명이 볼 수 있게끔 지어졌죠. 이 최고 건축물의 꼭대기에는 지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하늘에 있는 신을 만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역시 파라오의 사후승천을 위해 높다란 피라미드를 쌓아 올렸습니다. 하늘에 있는 신을 대신하는 왕이 만인지상,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걸 만천하에 알리기 위한 상징물이었죠.
인류가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축적한 하늘 숭배 성향을 왕권 강화에 이용한 겁니다. 사막이나 평탄한 곳에 있던 이런 곳들은 높은 곳을 직접 만들었지만 산이 많았던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신과 가장 가까운 산 꼭대기에 신전을 지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면 들어야 했던 신의 목소리, 그러니까 신탁을 받았던 델포이 신전이 대표적입니다. 도시 안에 있었던 파르테논 신전 역시 도시의 높은 곳인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지었죠. 이런 경향은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데요. 유럽의 기독교 수도원이나 우리나라의 유명 사찰들 역시 하늘과 가까운 높은 곳을 떠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구대륙과 교류가 없었던 아메리카 대륙의 문명들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속 교회가 있는 언덕은 일반 언덕 같지만 그냥 언덕이 아닙니다. 1519년 이곳에 왔던 스페인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도시 중심부에 우뚝 솟은 이 언덕 꼭대기에 교회를 지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곳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언덕이 아니라 지금의 멕시코에 있었던 아즈텍 문명이 남긴 거대한 피라미드였습니다. 건축 당시 높이 65m, 가로 세로 400m나 됐던 이 촐룰라 대피라미드는 피라미드 중 가장 크다는 이집트의 기자 피라미드보다 높이는 낮지만 면적은 3배나 더 크죠. 이들 역시 하늘을 숭배하는 성향을 왕권 강화에 활용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오랜 시간 이어지다 보니 높은 곳에는 높은 사람이라는 등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 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높이 선호 성향에는 이외에도 2개의 기원이 더 있다는 게 학계의 연구 결과입니다. 두 번째 기원은 앞에서 말한 것보다 좀 더 오래된 건데요. 요즘 인류학에서 학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일반 진화 가설에 따르면 탁 트인 전망을 가진 높은 곳은 인류가 수렵 채집을 하던 시절부터 최적의 생존 터전이었습니다. 특히 뒤로는 높다란 산이 병풍처럼 자리하고 앞으로는 강물이 굽이치다 사라지는 곳이 그런 것이었죠. 어디서 누가 오고 무슨 일이 닥쳐오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방어기지로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곳은 또 풍부한 식수는 물론 농사를 짓기에도 좋은 곳이어서 그야말로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풍수지리 중 뒤로는 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강이 흐르는 배산 임수가 바로 이런 지형을 말하는데요. 이런 곳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두가 선호하는 장소였습니다. 기숙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같은 구조, 같은 넓이인데도 저층에 사는 학생들과 고층에 사는 학생들은 만족도가 달랐습니다. 저층 학생들은 자신들의 방이 너무 좁고 사생활 보장이 안 되는 곳이라고 여겼지만 고층 학생들은 반대였습니다. 자신들의 방이 넓고 조용하고 밝다고 느꼈죠. 우리 안의 오래된 마음에는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어 안전이 확보된 환경을 원하는 성향이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기원은 뭘까요? 집단 생활에서 생겨나는 위기소열 구조 역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성향은 앞에서 말한 두 가지보다 훨씬 뿌리가 깊어 동물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비교적 서열이 명확한 사회를 이루고 사는 침팬지나 개코 원숭이 집단에는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1인자인 우두머리만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있죠. 모든 구성원, 그 중에서도 잠재적인 경쟁자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비교적 높은 곳이 그런 곳인데요. 1인자는 이런 곳에 머물며 구성원들에게 가능한 한 자신의 시야를 벗어나지 말도록 은근한 압박을 가합니다. 돌발 상황을 미연에 예방하는 동시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죠. 권력으로 높이를 확보하고 이 높이로 다시 권력을 유지 강화하는 이런 방식은 평평한 곳에서도 이런 높이를 만들어내는데요.
1인자는 몸을 꼿꼿이 세워 눈을 높이고 주변 구성원들은 반대로 몸을 굽히거나 움츠려 눈을 낮춥니다. 필요한 높이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일 동물의 왕국에만 있는 일이 아니죠. 위계서열이 강한 조직의 자리 배치 역시 이런 구도가 드물지 않고 행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럴 정도니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던 왕조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어디서나 왕이나 황제가 앉는 옥자나 용상은 신하들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게 설계되어 신하들이 자연스럽게 우러러 볼 수 있도록 했죠. 중국의 황제는 너무 높은 곳에 있을 때도 있어 신하들에게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황제의 말을 스피커처럼 크게 복창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유럽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428년 포르투갈 왕의 연회에 참석했던 어떤 사람은 이런 기록을 남기기도 했죠. 왕의 식탁은 3, 4m 높이의 단 위에 있었고 식탁의 중앙에 있는 왕의 자리는 주변보다 15cm 정도 높았으며 그 위로 황금빛 차양이 씌워져 있었다. 비슷한 시기인 15세기 말 프랑스 샤를 7세에 대한 기록 역시 흡사한데요. 식탁에 혼자 앉아 식사를 하는 왕을 귀족인 신하들이 지켜보다 그가 말을 할 때면 무릎을 꿇었다는 내용입니다. 왕과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였을 텐데요. 당시 유럽에서는 축하연 같은 연회가 열리는 특별한 날 왕이 식사하는 것을 지켜보는 게 일종의 특권이었습니다. 왕을 직접 볼 기회가 많지 않아서였는데요. 이런 왕을 더 잘 볼 수 있는 곳이 좋은 곳이었고 이런 자리는 서열에 따라 배치되었죠. 지금도 유럽에서 볼 수 있는 식탁의 자리 배치는 여기에서 기원한 겁니다. 권력의 특성상 높은 곳이 필요해 생겨난 이런 공간 구조는 문명이 발전하면서 앞에서 말한 두 성향과 자연스럽게 결합, 높은 사람은 높은 곳이라는 마음의 등식을 한층 강화시켰습니다. 왕을 신의 대리인이자 지상의 신으로 격상시키는 구조물을 통한 상징 활용, 더 안전한 삶을 위해 전망 좋은 곳을 원하는 성향 등이 우리 마음에 오랜 시간 축적되면서 이런 곳을 원하는 마음이 강력한 본성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하나만 해도 영향력이 센데 세 가지나 합쳐졌으니 강력할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건물 꼭대기에 있는 회장실이나 사장실, 그리고 스위트룸이나 펜트하우스 등은 시대에 따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일 뿐 사실은 아주 오래된 기원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쉽게 사라질 수 없는 것이기에 탁 트인 전망, 멋진 뷰는 앞으로도 계속 특별한 가치를 지닐 것 같습니다.